네,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체육교육과 4학년 재학 중인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농구선수 고준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배드민턴 선수 생활을 하다가 대학교 졸업 이후에 임용시험 합격해서 현재 고양시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민혁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일단은 지금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고 지금 4학년 재학 중이기 때문에 공부랑 임용고시 공부랑 이렇게 병행하면서 대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학교에서 담당 교과는 체육 맡고 있고요. 그리고 1학년 학생들 담임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는 학생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학교의 전반적인 업무도 담당해서 해야 하는데 이제 예술체육부에서 뭐 체육 문화 행사 같은 거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교 1학년 때까지 중앙대학교 농구선수 소속으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 농구선수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배드민턴 선수 생활을 했는데요. 그 선수 생활의 커리어가 직업 수준까지 간 거는 아니어서 사실 이렇게 인터뷰에 응하는 게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네. 저는 형님이 자랑스럽습니다. 왜요? 그래도 운동을 하다가 중앙대학교 왔다는 거는 충분히 자랑스럽게 생각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형님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방금 급조한 것 같은데. 저는 농구를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프로 선수가 되는 게 꿈이 아니었어요. 왜냐면 저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농구 선수가 되고 싶어서 이제 대학교 올라가고 프로팀이랑 연습 경기도 하고 이제 외국인 용병들이랑도 몸을 섞다 보니까 제 한계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KBL 리그는 갈 수 있겠지만 프로에서 살아남기란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농구 선수라는 꿈을 접게 되었습니다. 되게 공감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어릴 때는 세계적인 선수가 꿈인데 점점 운동을 하다 보면은 현실적으로 점점 그 수준이 낮아지는 정말 최고가 아니면 맞아요. 베스트가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무릎의 연골이 조금 선천적으로 안 좋아가지고 중학교 한 3학년 때부터는 이제 되게 부상에 시달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진학 이후에 뭐 경기 실적이나 성적 같은 것이 많이 부족하게 됐고 물론 부상 탓만은 할 수 없겠지만 노력을 했음에도 좀 그런 결과들이 안 따라줘서 진로나 진학에 대한 불안감이 좀 커졌고요. 그때부터 이제 학업을 병행을 하게 됐고 그 결과로 대학교 진학을 운 좋게 또 하게 돼서 네. 혹시 그때 다친 무릎이 키에 영향이 있는지? 제가 교사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누군가의 삶에 있어서 제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교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농구선수 생활할 때 이제 후배들이 저한테 뭐 농구적인 부분을 물어봤을 때 제가 그 부분에 도움을 줄 때 제가 막 뿌듯함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껴서 나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를 선수 생활할 때부터 가지고 있었어가지고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직업에 대해 고민을 할 때 교사라는 직업을 내가 하면 어떨까? 왜냐면 교사가 되면 이제 아이들한테 체육적인 부분도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또 제가 나아가서 인생 선배로서 아이들의 이런 뭐 진로 부분이라든지 이런 그 나이 때 겪는 여러 가지 고민들에 있어서 제가 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교사라는 직업을 저는 꿈꾸게 되었습니다. 면접 볼 때 이렇게 대답하면 바로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형님은 왜? 저는 이제 선수 생활을 할 때는 스포츠라는 게 항상 이겨야 하는 거잖아요. 경쟁에 대한 스트레스, 압박 이런 것도 받게 되고 그때 스포츠를 매개로 다른 가치를 좀 학생들한테 또는 사람들한테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되게 멋있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저도 준호 씨처럼 학생들이나 그런 자라나는 아이들에 대한 새싹들. 새싹들에 대한 또 관심이나 그런 것도 많았어요.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체육 선생님의 한번 도전을 하게 되지 않았나.
저는 임용고시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제일 필요한 게 성실함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제가 임용고시 준비하기 전에 시중에 올라와 있는 합격 수기랑 수기는 다 읽어봤어요. 변태 아니에요, 변태. 거의 진짜 한 100분 거를 읽어봤는데 거기 나와 있는 공통점이 이제 합격하신 분들은 성실하다는 거예요. 아, 그거는 사실 진짜. 근데 그거는 부정할 수 없지. 모든 분야 다 똑같겠지만 특히 임용시험은 게으른 천재는 합격할 수 없는 시험이구나. 아, 근데 천재들은 합격 잘해요. 천재들은 게을러도 합격 하긴 해요. 예. 운동선수 출신들이 장점이 성실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학교 생활하면서도 느끼고 있는 게 확실히 운동했던 선수 출신 분들이 성실하고 그거는 있어요. 끈기도 있고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임용고시 시험도 이렇게 이 성실함 하나로 준비를 하면 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에 대한 열정이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교사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직업적인 측면에서만 접근을 하면 본인이 시험 합격 이후에 조금 무기력감이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교육 철학이나 교육적인 열의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합격 이후에 자기 직업적 만족도나 아니면 생활의 행복 이런 것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험 준비할 때에도 동기부여가 확실히 될 것 같아요. 안정적인 직업인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내 시간을 쓴다 보다는 뭔가 자기가 어떤 교사가 되어서 교단에 서서 펼칠 수 있는 혹은 노력할 수 있는 열정 동기로 봤을 때 더 지속적이고 더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형님 혹시 뭐 철학에 대해서 따로 공부하신 게 있으신지 그러면? 없어요. 어렸을 때 공부보다는 운동에 좀 올인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딱 시작하려고 책상에 앉았는데 저만의 공부 방법이나 이런 공부 습관 같은 게 안 잡혀 있으니까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운동할 때는 되게 집중력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막상 책상에 딱 앉으니까 5분도 집중하기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공부하기 전에 공부 방법이나 습관 같은 거를 먼저 잡고 그러니까 나만의 방법이나 습관을 만들고 시작을 하자. 그 생각이 커서 그냥 일단 무조건 앉아 있었어요. 5분씩 늘려가면서. 무조건. 대신 핸드폰은 하면 안 돼. 그거 진짜 중요하지. 책을 읽을 때 내용이 머리에 안 들어오더라도 그냥 일단 앉아 있었어. 그렇게 20분, 30분 늘리니까 지금은 1시간까지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집중하는 상태로. 그래서 저는 공부 방법이랑 습관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먼저 꿀팁으로 첫 번째 말해주고 싶은 거는 좋은 스터디원들을 만나라. 계속 자극제도 되고 그리고 서로 으쌰으쌰하면서 동기도 부여해주고 그리고 또 내가 말했잖아 좋은 스터디원이라고. 그 좋은이라는 의미는 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 성실하게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싶을 때 그 사람들이 너한테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공부할 때 엄청 많은 도움이 되는 거야. 두 번째는 아까 말했다시피 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대부분 다 되게 자기주도적이고 주체적이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책상에서는 뭔가 자기가 뭔가 계획하고 이루어 본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 공부를 하실 때는 뭐부터 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되는지 좀 약간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작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가지고 너가 했던 것처럼 집중하는 시간을 조금 늘려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공부에서 성취감을 느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구체적인 목표, 작은 목표를 매시, 매일, 매주, 매월 단위로 세우는 게 어떨까? 그게 두 번째 꿀팁. 세 번째는 이제 먼 얘기일 수도 있지만 2차 시험 준비를 대비를 해서 그러니까 전문 분야의 운동 종목이 아니면 다른 거는 약간 못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공부를 하면서 틈틈이 이제 너가 그동안 배우지 못했던 운동 종목이나 좀 배우고 싶었던 운동 종목 같은 거를 아카데미 뭐 학원이나 아니면 지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기회가 수업일 수도 있는 거고 대학교 수업 그럴 때 틈틈이 배워두면 좋지 않을까. 그럼 혹시 배드민턴 배우고 싶을 때 연락 드려도 됩니까?
저는 사실 공부하다 힘들 때 부모님 생각을,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이 저 선수 시절 때 저를 케어하시느라 많이 고생하셨거든요. 운동선수라는 게 본인만 노력한다고 이게 성공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뒷받침이 엄청 부모님이랑 운동하는 선수 두 명이 이렇게 같이 노력하고 성과를 내야지 또 최고의 자리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저희 부모님도 저를 최고의 선수로 만들려고 많이 고생을 하셨었는데, 그래서 저는 공부할 때 이제 제가 임용고시 합격을 해서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상상하면은 힘든 생각도 없어지고 동기부여도 되고, 네, 그럼 형님은? 눈가가 촉촉해. 저는 멘토 멘티 관계도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 대학교 시절이랑 임용고시 준비하는 시절에 현직에 계신 선생님들을 많이 만나 뵀어요. 임용고시에 출제되는 문제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는 공부들이 어떻게 보면 다 그냥 학교 현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 만나 뵙고 현장에 대한 이야기도 좀 실질적으로 듣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접목도 되고요. 또 공부할 때 도움도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체육 선생님들이 대부분 되게 그 만족도가 높으셨던 걸 제가 확인을 했어요. 계속 체크를 했어요. 체육 선생님이 되면 저분들처럼 나도 되게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 또는 빨리 저렇게 즐겁게 생활을 하고 싶다, 선생님 돼서. 이런 거를 좀 가까이서 보면서 되게 많이 느꼈죠, 동기부여를. 멘탈 관리도 힘들 때 하고. 네. 그 교사 생활 하시면서 혹시 네. 제일 힘든 부분이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힘든 부분이요? 네. 학생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거를 학생들이 잘 몰라줄 때 그쵸. 그때는 그러면 안 되지만 저도 사람이니까 조금 섭섭해요. 그 어린 친구들한테도 섭섭함도 느끼기도 하고. 예. 그럼 그 섭섭함을 어떻게 달래시는지? 집에 가서 혼자 술 먹어요. 울진 않으시죠? 네? 울진 않으시죠? 그러면 네. 요즘 또 100세 시대잖아요. 근데 저희 60이 되면 이제 교사를 그만둬야 되는데 네. 혹시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사실 고민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일하면 정말 바쁘거든요. 네. 정말 정신 차리면 퇴근할 때 되고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고 바삐 시간을 보내다가 홀라당 은퇴를 해버리면 그 공허함이나 이런 걸 어떻게 맞아요. 메꿀까라는 생각 많이 하는데 지금 뭐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제가 잘할 수 있는 분야의 연장선에서 일을 찾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제가 카페를 하나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때 한번 그렇습니다. 그럼 진지하게 얘기 한번 나누시죠. 그때까지 저희 사이가 좋으면 아직까지는 비즈니스 관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네. 섭섭합니다, 저거. 그래? 오늘 나한테 서운함 많이 느끼셨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직업적 만족도는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네. 학생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려고 해서 그런지 관계가 좀 많이 좋아요. 제자들하고. 그래서 이제 학교 생활을 하는 때 따뜻함이나 이런 것도 많이 느끼고요. 두 번째는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를 매개로 해서 뭔가 가치 있는 걸 전달하는 게 결국 체육 수업이거잖아요. 네. 체육 수업을 제가 좀 잘하고 싶어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매 수업이 그래서 좀 배울 것도 많고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실 저는 학교에 가면 새내기예요, 애기. 아직 배울 거 투성이인. 네, 그러다 보니까 동료 선생님들께서는 선배 교사잖아요. 각자 선생님들이 자기 분야에서 전문성이 워낙 높으셔가지고 그런 분들하고 같이 생활하고 대화하고 이러면서 너무 감사하죠. 많이 가르쳐 주시고 또 이렇게 으쌰으쌰 또 끌어주시니까 지칠 땐 또 격려도 해주시고 그런 것들, 그런 교직 문화 되게 직업적 만족도를 높여주는 것 같아요. 네. 직업을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예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다시 할 수 있을지. 이게 교직이라는 게 또 천직이라고 아무리 좋은 직업이어도 자기와 맞지 않으면 혹은 하늘이 준 기회가 아니면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직업이다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제 적성에 좀 되게 잘 맞는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네. 정말 아직도 욕심이 좀 나요. 이 일을 잘하고 싶어서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직업을 선택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때도 아마 좀 욕심을 내서 도전해보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있어요. 제가 시험을 2번 만에 붙은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하면 세 번째니까 또 노하우가 있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네. 저는 6개월 정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저는 다시 하라 그러면 못할 것 같아요. 그럼 내가 뭐가 돼? 아니 저는 일단 머리가 너무 많이 빠져요. 그래서 머리. 아니 진짜 머리가 너무 빠지고 운동선수들한테도 너 다시 태어나면 그 운동 할 거야 라고 물어보면은 대다수가 안 한다고 하잖아요. 고민하지. 네. 그거랑 같은 맥락으로 그러네. 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도 다시 준비할 거야 물어보면은 저는 못 한다고 할 것 같아요. 네. 저는 선수 생활을 마치고 크게 느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혼이 담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혼을 담아라. 혼을 담아서. 혼을 담아라. 왜냐면 제가 농구 선수 치고 키가 큰 편이 아니기 때문에 남들보다 2배, 3배는 더 노력을 해야 됐어요. 그래야 남들이랑 비슷하게 가더라고요. 농구적인 부분에서. 그런데도 제가 이제 선수로서 성공을 못했잖아요. 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노력은 했는데 혼이 담긴 노력은 안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혼이 담긴 노력이 뭐냐면 내가 오늘 슛 연습을 할 거야. 단순히 슛을 2시간, 500개, 1000개 이렇게 쏘고 내 스스로 나 오늘 열심히 했다. 이렇게 해서 만족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오늘 1시간에 100개를 쏘더라도 정말 그 시합 상황을 생각하고 이렇게 뭔가 구체적이고 체계화된 방법으로 연습을 해야 그게 남더라고요, 몸에. 그래서 그런 혼이 담긴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요즘 또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네,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는 진짜 혼이 담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맹목적으로 그냥 읽고 쓰고 시간 채우는 게 아니라 정말 하루에 1시간을 하더라도 내가 이 내용은 저번에 봤던 내용이지 이 부분은 아는 내용이네 하고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하루에 12시간씩 공부를 한대요 지금. 혼이 담긴 노력을 제대로 일주일에 하루는 쉬라니까 또 건강도 잘 챙기면서. 머리만 안 빠지면 되는데 또 머리야?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는 게 되게 선진적이고 네. 멋진 인재들이잖아요. 가장 멋진. 저는 그래서 이 도전을 한 제 스스로도 되게 좀 뿌듯하고 여러분도 되게 멋진 분들이라는 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또 좌절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남보다 이해를 잘 못하거나 암기를 잘 못하거나 성적이 잘 안 나오거나 이런 잦은 실패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 역시도 그랬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고. 근데 그런 부분에서 크게 좌절하거나 주저앉지 마시고 그냥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을 하셔서 끈기 있게 계속 부딪히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어제보다는 조금 나아진 모습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어제보다 오늘 네네, 어제보다 나은. 선수 출신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또 교사를 꿈꾸시는 많은 분들이 얼른 하루빨리 목표를 이루셔가지고 좀 같은 동료 선생님으로서 얘기도 많이 나누고 또 같은 거를 또 꿈꾸면 지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또한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고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며 어떻게 인생을 그려나갈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혼자서 생각하다 보니 명쾌한 해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대한체육회 진로지원센터의 도움을 받게 되었고 진로지원센터를 통해서 저의 성향이나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선수 출신 분들이 혼자서 고민하시지 마시고
대한체육회 진로지원센터에 방문하셔서 저처럼 인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밖에 운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보다 고되고 또 많은 성취를 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선다는 게 좀 부끄럽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는 운동을 그만둘 때 자존심도 많이 상했고 그리고 동료들을 앞에 서는 것도 되게 부끄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스스로 나고자 혹은 중도 포기자 뭐 이런 낙인을 찍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지금 그런 시점에 놓여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은 새로운 도전을 하기에 앞서서 두려움을 그렇게 크게 가지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나오신 길들은 여러분이 앞으로 시작하실 도전에 큰 미천과 용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큰 자신감을 가지고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직무 전환의 생각을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현재 직무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선수 경력자 분들에게 대한체육회 진로지원센터가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문의하시거나 방문하셔서 큰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선수 경력자분들 모두 힘내세요. 대한민국의 모든 선수 경력자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힘내세요!